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4일 증권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자, 낙서를 미리 좀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자, 8월 증시 급락 후 반등은 3,200. 추가 하락은 어디? 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반등의 크기는 어디고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8월 급락 전 매수한 종목의 특징은 오늘도 반등이 컸다. 자, 네이버, 태광, 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는 도깨비밸류가 종목을 딱 찍어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태광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배 만드는 데 관련된 회사잖아. SK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거든. 오늘 태국 방문객들이 SK오션플랜트를 방문했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SK오션플랜트도 배 만드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도깨비가 태광하고 성강밴드 이런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잖아. 그거하고 같은 회사거든. 그렇죠? 네이버는 관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말을 한 건데 오늘 급등이 괜찮았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미국 선물 지수도 괜찮고,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란 말이야. 이번 주에는 주 옵션이 아니고 월 옵션이야.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반등의 크기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도깨비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드렸죠. 채널방에 이렇게 써드렸잖아. 자, 도깨비가 보기에는 옵션 포지션에는 3,300 위로도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주포인 외국인이 매수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그리고 3,200 정도다. 이번 주는 3,200 못 넘어간다. 이렇게 올려드렸어. 그렇죠? 3,200 못 넘어간다고 해서 뭐 3,205 갔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튼 이번 주 고점은 3,200 부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200 잠깐 넘어갈 수도 있고 3,200을 약간 못 넘어갈 수도 있고 오늘 옵션 포지션을 마감하고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제가 생각한 예측이 맞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드린 거 이거 있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응? 지난주 금요일 끝나고 보니까 3,340도 나와 있어. 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보면 3,300. 목요일 날은 급락 전이니까 괜찮지.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보니까 3,340까지 보는 애들 있어. 그런데 도깨비가 뭐라 그랬어? 주포인 외국인 애들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개인 투자자들도 이 파생하는 큰 돈 가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2달 넘게 계속 꼭대기에 있다가 머릿속에 이게 있잖아. 머릿속에. 야 떨어지면 사야 돼. 떨어지면 사야 돼. 그래서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얘네가 흥분해서 산 거란 말이야. 근데 도깨비가 뭐라 그랬어? 오늘 아침에도 말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 아파트를 치면은 45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만 내고 아직 잔금은 안 치른 상태야.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으면은 계약금만 포기하고 그냥 말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뚜껑을 딱 열어보니 역시나 없어졌어. 400, 뭐 40 이런 거 다 없어졌어. 눈에서 사라졌어. 제가 오늘은 특별히 4등까지 올린 거야. 4등. 1등에서 3등까지만 올려드렸는데 4등까지. 하락도 4등까지. 근데 10등까지 봐도 이 4, 3 때는 있어도 4, 4 때는 다 없어졌어요. 아유,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잘못 했나 보다. 그렇게 없어졌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뭔가 특별 호재가 나타나서 내일 또 나타날지 몰라도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청산만 했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단에 배팅한 거거든. 근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단에 배팅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4.3대. 높아봤자 3,200이란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상단은 이렇게 산발적이지 않지. 3,150, 160, 180, 3,200. 요게 다 포진돼 있어. 그렇지?
근데 하단은 3030도 있고 3000도 있고 3100도 있고 3070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야, 상승의 배팅은 한정돼 있고 하락의 배팅은 야 300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것을 배팅하는 애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은 3150, 170 이렇게 포진돼 있지만 밑으로 쫙 내려가 있다는 얘기야. 어? 상단은 낮아지고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두고서 대응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또 3200 정도까지 갔다가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지수가 어디에 끝났어? 3147에 끝났는데 여기서 막 뭔가 사야겠어요? 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게 답이잖아. 그렇죠? 그럼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네이버든 뭐 태광이든 이건 급락 전에 미리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할로 매수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오늘 국가대표 AI 종목들이 선정이 됐죠. 거기에 네이버가 선정이 됐고 네이버는 선정될 거를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의외 우리 회원님들은 네이버를 샀단 말이야. 그런데 카카오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카카오는 떨어졌어요. 카카오 떨어졌다고. 카카오 종목을 보자고. 이거 보세요. 쫙 빠졌지. 어? 떨어졌단 말이야. 카카오는. 자, 이렇게 네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윗꼬리는 있지만은 3.33% 올랐잖아. 그렇죠? 카카오는 윗꼬리 아주 길고 이렇게 마감이 됐고 얘는 일단 탈락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얘는 증시가 안정이 되면 올라갈 확률이 크겠고 자, 도깨비가 지난번에 18만 원대에서 매수 힌트를 드려서 엄청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28만 원대 매도하고 나서 요 부분 24만 원 밑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가 잘못된 회사 아니니까. 아무튼 관리는 본인들이 하시면서 힌트는 여기까지 드린 거고 태강은 지난주에 벌써 힌트 드렸고 그렇죠? 자, 금요일 날 급락장이 나오면서 얘가 3점 몇 프로 빠져서 근데 오늘 바로 그냥 쳐주잖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끝났고 SK 오션플랜트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태국 해군 SK 오션플랜트 방문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 자 용접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태국인 용접사와 그렇죠? 자 조선 기자재 용접하는 회사고 뭐 해양 풍력도 되고 그런 회사란 말이야. 배 만드는 데 관련되는 회사. 도깨벨가 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이 잘 안 좋게 끝나더라도 조선 배 만드는 관련 회사들은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도깨밸류가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관세 협상하고 관계 없는 회사 네이버잖아. 그렇죠. 자 태광은 관세 협상이 잘 끝나든 안 끝나든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예. 배 만드는 회사, 배 만드는데 용접해주는 회사 그런 회사들.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늘 앞서가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어설픈 전문가는 자, 5월 14일부터 도깨비를 보여드린 거 맞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이게 다 맞아 떨어졌잖아. 자, 상단을 어디를 보고 있고 그게 다 맞아 떨어졌잖아. 근데 도깨비가 지난주 금요일 거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된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숫자가. 그게 오늘 결과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직관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은 옵션 포지션 보면 나와 있지만은 직관도 되게 중요한 거다. 이 숫자만 보고 배팅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 이 숫자 보고 막 상단에 막 배팅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계시면 조심하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고 오늘 마감하고 옵션 포지션을 보니까 역시나 그게 답이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가 이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국가대표 AI. 국가대표 AI.
SK텔레콤, 네이버 등 카카오는 떨어졌어. 여기 이제 없어. 카카오는 없단 말이야. 카카오 당연히 될 거로 알았던 사람이 90% 이상일 거예요. 증권 방송사도 오늘 그러더라고. 카카오가 떨어졌네요. 우리는 카카오 선택을 안 하고 네이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네이버는 대형 회사잖아. 여기에 관련된 중형주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그게 판가름 났어요. 중형주 중에도 누구는 떨어졌고 누구는 됐고 관련이 없고 관련 없는 애들은 급락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참고로 우리 회원님들은 중형주 중에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샀단 말이야. 자, 6,000원 초반, 6,000원 밑에 오면은 매수하세요. 급락장이 오든 뭐하든 지난주까지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초급등까지 나는 장중에 4% 이상 오르더라고 막판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앞서가야 돼. 시장을 늘 앞서가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칼칼해져서 오래 길게 해드릴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래서 오늘 포지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도 매수했고 뭐 콜옵션 들어왔고 뭐 이렇게 콜옵션이 풋보다 많이 들어왔다, 액면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죠, 보이지만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봤자 3,200 정도일 거다,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얘도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팔았고, 이거는 이번 주에 지수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얘네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술적 반등만 누리고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자, 대한민국 증시가 외국인들한테 제가 보기엔 신뢰를 잃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지난주에 민주당 누구누가 그런 거 멘트한 거 너무 빨리 나왔지. 너무 빨리 나왔어. 그렇죠? 자, 그래서 정치적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었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뭐 대통령이 5천 간다, 4천 간다,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괜찮게 종목들도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종목들은 별 내용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 혼자 올린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뭐 5천 간다, 4천 간다, 그 전에 움직였던 대한민국 증시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세요. 증시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뭐 어떤 때는 뭐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 증시가 나쁘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별주 위주로 손바뀜이 막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승의 배팅을 너무 흥분해서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잘 치고 빠지기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하자.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지수는 괜찮게 올라가니까 미국 선물지수 괜찮게 끝나길 바라면서 내일도 상승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죠? 현금 비중이 30%안 되는 분들은 이번 반등에 힘을 받아서 현금 30%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빌리였습니다.